안녕하십니까, 이슈라디오입니다. 얼마 전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 한 분이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죽음의 원인에 대해 아직 정확한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같이 일하던 동료 교사들을 비롯한 교사들과 언론에서는 학부모들의 갑질이 큰 원인이라 보고 있는 듯합니다. 교사들은 모여서 교권 보호를 위한 집회를 열기도 하고 학부모들의 갑질에 대한 성토를 하기도 하면서 이 기회에 그동안 추락했던 교권을 바로잡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24일 조선일보 사설을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계기로 교사들이 교육 현장의 교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건 경위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우리 사회가 신속히 응답할 의무가 있다. 교사들은 악성 학부모 민원에 대한 글이 교사 커뮤니티에 넘친다. 언젠가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학생 인권과 학부모 인권을 보호하는 만큼 교권도 보호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당한 생활 지도에도 학부모가 왜 우리 아이 마음을 상하게 했느냐고 항의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교단을 떠나는 교사도 속출하고 있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 남발부터 정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길이 창창했던 젊은 선생님의 죽음을 두고 제 개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약간 걱정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슬픔의 공감을 강요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함께 애도하고 슬퍼하면서 검은 리본을 SNS 프로필 사진으로 해야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은 인상을 주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사건의 본질과 원인에 집중하면 피도 눈물도 없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전혀 공감을 못하는 악당으로 묘사되는 건 역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한 의견을 다른 사람이나 SNS에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처럼 교사들에 대한 동정심을 드러내면 착한 사람이고 저처럼 동의하기 어렵다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 개인 의견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봐야 할 것은 여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입니다. 과연 학부모들이 정신적으로 괴롭혀서 그러했던 것인지 아니면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때문인지 아직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만일 학부모들의 갑질 때문이라면 여교사를 힘들게 했던 학부모들에게 죽음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갑질 때문이 아닌 이성 문제와 우울증 때문이라면 사건의 양상은 달라지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책임이 낮아진 교권이나 학교 시스템 또는 학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닌 교사 개인에게로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교사에게서 배운 초등학생들 역시 위험할 뻔했습니다. 만일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학생들 앞에서 또는 학생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결심했다면 더 위험할 뻔했습니다. 지금 언론과 교사 단체들은 죽음의 원인을 학부모의 갑질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결론은 무조건 학부모의 갑질이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원인이라면 교사들이 모여 집회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교권 회복을 외치는 목소리 역시 헛된 외침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무조건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은 학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살펴봐야 할 것은 과연 교권이 추락한 것이 학부모 때문인가를 봐야 합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들에게 무한대의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잘못된 학생에 대한 훈계와 체벌까지도 아동학대가 되도록 했고 교사들은 법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떠한 잔소리와 훈계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시스템입니다. 교실에서 학생이 선생에게 대들고 반항해도 교사들은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선의와 가정교육에 기대어 학생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교실에서 선생님에게 반항하고 폭력을 가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반대로 교사들은 학생들을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는데 학생들이 선생의 말을 잘 듣도록 할 수 있을까요? 가정교육이 잘 된 아이들은 사회의 규범과 예절에 따라 선생을 대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사회 규범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과도하게 교권을 침해할 때 교사들은 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반대를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 시스템이 교권을 추락시키도록 설계될 때 교사들은 이에 대해 침묵했다면 지금의 교권 추락에 교사들의 책임 역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과연 학부모의 갑질이 교권과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권은 말 그대로 선생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권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대해 선생의 자율적인 판단을 제한하는 시스템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기업에서 추구하는 효율성을 교사들에게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성적이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교사의 직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을 가르치고 동성애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고 수업 시간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학생들에게 전파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파면당에 마땅한 모습인데 과연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교사들이 교권 회복을 위해 주장하는 것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체벌 면책권, 교사 대우 상향, 학부모 민원 차단 등등입니다. 제가 배움이 아직 많이 부족하여 교사들이 주장하는 공교육 정상화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교육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학생들에게 공교육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또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지금 공교육이 비정상화되어 있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것이 교육에 방해된다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은 다들 비슷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더 집중하고 선택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시험에 나오고 수능에도 출제되면 학생들은 굳이 학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학원도 결국에는 시험을 더 잘 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니까요. 학교 수업이 학원보다 더 낫다면, 학교가 더 경쟁력이 있다면 사교육은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인정하기는 저도 싫지만 학원 강사들의 실력이 더 낮고 시험 적중률이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굳이 열심히 학생들 시험 준비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월급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학원 강사들은 학생의 성적을 올리지 못하면 도태되는 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쟁력이 과연 어느 쪽이 더 높을까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체벌 면책권을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교사들이 있다는 것이 놀랐습니다. 아이들을 때릴 생각을 하다니 교육수단이 과연 그것밖에 없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교사들이 교실에 CCTV를 달아달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증거로 남겨서 그에 따른 학적부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교실에 CCTV 달자고 하면 인권 침해라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인권 침해는 쉬는 시간에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아이가 당하는 것이고 그 아이가 자신의 일을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는 교사들이 저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사들은 자신의 교실에서 학생들끼리 문제되면 쉬쉬하고 덮기에 바쁩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은 정의를 실현하고 바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직업적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부 소명의식을 가진 교사들은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편한 일자리를 얻고자 교사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사 대우 상향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 교사 대우가 좋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교사는 방학, 휴가 보장되면서 연금과 워라밸이 보장되는 직업입니다. 심지어 나라에서 정해준 혜택을 악용하여 출산 휴가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교사가 열악한 급여와 복지 때문에 그랬다면 이야기해보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지금 교사들의 대우가 좋은 것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학부모 민원 차단, 이건 역시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면 그 아이들의 부모와 연락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교육의 일부입니다. 갑질하는 학부모들을 상대하는 것은 학부모와 교사 간의 일입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학부모의 갑질이 문제라면 학생의 기록에 남김으로써 악성 민원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에게 모닝콜을 해달라, 자신의 아이만 왜 사진을 적게 찍어주느냐는 민원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악성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동료 교사의 죽음에 분노하는 교사들은 같은 동료 교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디 있었습니까? 강남의 그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때 동료 교사들은 그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만일 어떠한 징조도 느끼지 못했다면 그만큼 교사들이 서로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뜻입니다.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낸다고 하는데 같은 초등학교 근무했던 교사들이 그러한 신호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면 그건 역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징조를 미리 느꼈다면 더욱 문제입니다. 교사들이 진정으로 교육자로서의 대우를 원한다면 지금과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촌지받는 문화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학교 폭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할 땐 아무렇지도 않다가 동료 교사가 죽음을 맞이하니까 갑자기 학부모들의 갑질이 폭력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선택적으로 분노하는 교사들의 모습을 옆에서 보는 저와 같은 보통의 사람들은 교사들의 모습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과거와 같은 존경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스스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 교사들이 시위를 하는 것을 보면 민주노총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더 달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다행히도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 교사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월급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올바로 지도하기 위해 애쓰시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러한 선생님들이 더 많아질수록 교권은 다시 회복하리라 생각합니다.
교육부 차관이 사고가 일어났던 현장에 방문했을 때 선생님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무슨 낯짝으로 찾아왔느냐 항의하고 무릎 꿇으라 소리쳤지 않습니까? 그건 갑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얼굴 찌푸려지고 교사들의 요구사항에 공감하기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9월 4일 49제에 맞춰 동시에 휴가를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학생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더 나은 수업을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자기 밥그릇 더 챙기려고 수업을 안 한다고 생각할까요? 존중은 내가 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존중받고 대우받고 싶다면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추셔야 할 것입니다. 아직 불행한 죽음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난의 화살을 학부모와 교권 하락에 돌리는 것은 교사들의 이익을 위해 시체팔이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시체팔이에 지쳐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시체팔이에 지쳤고 세월호, 이태원 사고의 유가족들에 의한 시체팔이에도 지쳤습니다. 당신들도 똑같은 부류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시체팔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가 틀린 것도 있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의견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속 시원한 마음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